전에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알려주셔서 부모님한테도 알려주고 신경 쓰고 있는데 무증상도 있고 미니 뇌졸중도 있다던데 뇌졸중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본인도 가족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이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뇌졸중에 관한 정보를 잘 알아두시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질문하셨던 것처럼요, 무증상 뇌졸중과 미니 뇌졸중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뇌졸중, 일명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마 이런 용어 자체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니 뇌졸중은요, 일시적으로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풀리는 것으로요, 뇌혈관의 혈액 공급이 중단됐다가 회복되는 현상인데요, 좀 억지스럽습니다만 뇌에 잠깐 쥐가 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지거나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것이 원인인데요, 가볍고 짧지만요 분명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게 되면은요, 팔다리가 둔해진다거나 아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 뇌졸중 증상과 같이요, 발음이 어눌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사라져서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요, 증상이 가볍고 지속되지는 않지만 보통 치명적인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고요, 약 30% 정도는요 3개월 이내 뇌졸중, 뇌경색을 겪게 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일과성 뇌허혈 발작증이 보인다면요, 시간이 지나 괜찮아졌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문제가 되는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서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 만성질환들이 있는 뇌경색 고위험군들은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요,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뇌경색에 준하는 검사를 받으시고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는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수일 내로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뇌경색에 준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검사뿐만 아니라 뇌 CT라든지 자기공명 영상인 MRI, 경두계 초음파 검사라든지 뇌혈관 조종술인 TFCA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SPECT를 통해서 보다 뇌의 작은 이상까지 자세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면서도요, 그 자체가 뇌경색처럼 하나의 질환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에 90일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 50% 정도는요 48시간 안에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 진짜 뇌졸중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48시간 내에 뇌졸중이 나타날 확률이 약 50%, 일주일 이내의 확률은요 약 10%, 3개월 안에 나타날 확률은 약 30%에 달하기 때문에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요, 뇌졸중 발생 위험률은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의 손상을 받게 되고요, 점진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미니 뇌졸중이었던 사람들의 치매 발병 위험은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약 9배 정도나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흥분하면서 심장 박동은 증가하게 되고요, 혈관은 수축하게 되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혈류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뇌졸중의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절 변화에 잘 적응하고 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외출을 하시게 될 때는요, 꼭 3가지를 챙기시는 게 중요한데요, 모자를 꼭 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모자를 쓰게 되면요, 열이 머리를 통해서 발산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체온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미숙아 같은 경우에 털실로 모자를 떠서 모자만 씌워줘도 체온 조절이 되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이 80%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마스크인데요, 일반 마스크보다는 좀 더 도톰한 방한대를 착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3번째로 착용하실 것은요, 목도리입니다.
겨울철에 목만 따뜻하게 해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외출하실 때 착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력 있으신 분 말고도 뇌졸중이 잘 발병하는 유형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자면 특정 나이라든지 아니면 성별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뇌혈관 노화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연령대별로 보자면요. 7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60대하고 8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요. 3.2%가 늘어난 반면에요. 진료비는 29.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어지는 예가 많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무증상 뇌졸중인데요.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MRI 검사상에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견을 듣는 사람들에게 발생되어지는데요. 이와 비슷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무런 증상이라든지 이상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뇌혈관이 막힌 부위가 작거나 아니면 뇌에서 활동이 적은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혈관 질환인 열공경색이라든지 백색질 변성, 미세 뇌출혈 등과 뇌동맥류,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동맥 협착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평소에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발견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체의 한쪽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양쪽 눈에 시야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어지럽고 걸음이 약간 뒤청뒤청 한다든지, 아주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한다든지, 빨리 주위에 도움을 청하셔서 119 응급대원에게도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빨리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반신불수라든지 식물인간이라든지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의식이 없으시다면요. 호흡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입안의 공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있다면요.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혹시 의치라든지 아니면 틀니가 있다면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금방 호전되었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물이라든지 약물 같은 것들을 드시게 하는 것은요. 기도가 막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 사지를 힘껏 주무르시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뇌졸중도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시라면요. 겨울철에는 약은 절대로 빼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혈압 관리만 잘해도요. 뇌졸중 증상을 60% 이상이나 예방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흡연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수 있겠죠. 평상시에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요.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미니 뇌졸중과 증상이 없는 무증상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빨리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내용들은 꼼꼼하게 메모하셨다가 주위에서 이런 분을 발견하시게 되면 빨리 응급실로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